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유부녀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불륜 상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기혼 남녀는 외도 상대를 주로 어디서 만날까요? 유부녀들이 쉽게 불륜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몸이 가까울수록 마음도 더 커지기 쉽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꼽는 가장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배우자가 물리적으로 많이 머무는 공간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부터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손꼽히는 장소는 바로 회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 장도식 변호사는 사내에서 부부처럼 다정히 지내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와 같은 관계가 불륜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대상은 27.9%가 직장 동료라고 해요. 변호사들의 불륜 상담 중 가장 많은 1순위가 바로 직장 내 불륜이라고도 하고요. 인간이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즉,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직장 동료의 경우 서로 만족할 만한 형평성이 존재하면 지속적인 동료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공감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상승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인 경우 강한 동료애가 생기면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직장 내 가십거리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회사 내에서는 불륜뿐만 아니라 사내 연애도 종종 이루어지는데요. 사내 연애는 누군가에게는 로망이기도 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금기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 안에서 자주 마주치고 같은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정이 들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내 연애를 한다고 해요.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 남녀 2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6%가 사내 연애를 꿈꿔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 중 남성은 78.8%, 여성은 48.6%가 사내 연애를 꿈꿔본 적이 있다고 답해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그 로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내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사내 연애 자체가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 전문 글로벌 미디어인 포브스는 성인의 60% 정도가 사내 연애를 경험해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사내 연애를 해봤다는 거죠. 사내 연애가 더 매력적인 이유. 그렇다면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내 연애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편안함 때문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 밖에서 누군가 새롭게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이때 직장 안에서 연애를 하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만나기도 편하고 같은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많아 대화하기도 편하죠.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사내 연애를 하는 이유로 회사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연애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상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사내 연애를 하면 회사 생활 자체가 비교적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사내 연애가 가진 위험성. 보통 사내 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사내 연애가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선 사내 연애는 직장 내 소문을 형성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브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이 사내 연애로 인해 직장 내 소문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커플이나 부부 사이 다툼은 불가피한 일인데 사내 연애라면 사적인 다툼으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연애라면 편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 내 소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사내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연인을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실수를 조심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연인이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소재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포브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사내 연애로 인해 회사가 산만해진다고 답했으며 41%가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의 연애에 대하여 질투를 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헤어지게 되더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전 연인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소문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애하기 좋은 회사의 특징.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어느 곳에 있어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속한 조직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툴사대학 심리학과의 사내 커플이 많은 회사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내 커플에 관한 연구이지만 동아리나 캠퍼스 커플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봐주세요. 사내 커플이 많은 회사의 특징 1. 먼저 이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서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것은 사내 연애 확률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간의 업무 의존도였죠. 업무 의존도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의미해요. 즉, 업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과 힘을 합치고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업무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둘만 공유하는 경험과 기억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내 커플이 많은 회사의 특징 두 번째. 물론 조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료들의 시선이나 연애에 대한 조직 내의 분위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죠. 이 연구를 진행한 살바지오 교수는 야한 농담이나 연애에 관련된 얘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일수록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맡거나 다른 옷을 입는 회사일수록 사내 커플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서로를 직장 동료 이전에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잠재적 연애 상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회사가 사내 연애에 대해 관대해지도록 만들고 당연히 사내 커플이 탄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직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바보는 없겠지만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지금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조별 활동이 많은 경영학과나 사회학과는 CC가 탄생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밴드부나 연극부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해야 하는 일이 많은 동아리도 연애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죠. 반면 교회의 청년부 모임은 남녀가 함께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대는 당장 남녀의 비율도 문제지만 학문의 특성상 혼자 하는 일이 많다는 것도 CC 탄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매력이나 특성과는 별개로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도 연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부녀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불륜상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